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날씨가 뭐 이제 뭐 벌써부터 여름이죠? 아이고, 뭐 어제도 뭐 그 한낮에는 엄청 덥더니 오늘은 더 덥다죠? 네, 오늘은 뭐 더 덥답니다. 그래서 반팔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긴팔 입고 오는 바람에 내가 보니까 더울 것 같아 보니까 오늘. 진짜. 자, 104페이지 펴놓으시고, 여러분 104페이지 20번 테마 세율이죠? 네, 여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여러분 공동상속주택과 그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의 주택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공동상속주택과 그 다음에 또 공동소유주택을 구별해야 되는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뭐 갑집은 뭐 40%, 을집은 40%, 병집은 20% 이런 경우에도 병이라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몇 주택 소유로 본다? 2주택이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공동소유주택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주거 이전을 목적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새로운 신주택은 몇 년 지나서 1년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은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할 때 종전주택을 팔아야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이나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합가한 날,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주택 특례,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양도 시기 제한은 없는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문화재 주택 먼저 양도하거나 농어촌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또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있는데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 일반 주택,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다만 얘는 특이하게도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이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을 거주해야지만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지만 이 거주주택 양도했을 때 1세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요거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취득하게 되고 나중에 팔게 됩니다. 그랬을 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미만 보유도 그 비과세 받으려면 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하여튼 이 2년 미만 보유 요건 요 예외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죠?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일부만 수용당했을 때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하면 또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해외 이민으로 세대전을 출국할 때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그래서
해외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또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자, 요 2년 미만 부에도 1세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양도 1년제가 아니라 출국 1년제 1주택이어야 되고 또 출국 1년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부에도. 또 주거 이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학교폭력 올해 새로 추가된 거 학교폭력 올해의 전학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자, 요 1세대 1주택 2년 미만 부에서도 비과세요. 서울 예를 들어서 뭐 인천광역시 남구의 1세대 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 자, 그래도 2년 미만 부였지만 1년 이상 거주를 했던 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취약질병, 근무상편 같은 학교폭력 같은 부귀한 사유로 인해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이 인천광역시 남구 1세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그러면 1년 6개월 보유, 10개월 거주.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배웠고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거 있죠.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얼마? 9억 원. 초과주택 고가주택이가.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일 때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다만 전체 비과세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초과액을 과세하고 9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니까 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남분해서. 그 양도가액의 필요비를 뺀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9억 원을 왜 빼주냐?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니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고가주택 배웠고 다가구주택이요.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 거주하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양도하게 되면 단독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구익된 부분을 양도로 본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도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주택 양도로 본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단독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9가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도 통째로 양도할 때 자, 이거 구분 등기해가지고 양도하지 않고 통째로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갑,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양도책 계산은 원칙 실거래가로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책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계해서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그 추계 결정의 순서예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해서 추계 결정한다? 어떤 순서로? 순차로? 매, 감, 기 순서지 환 나오면 안 되고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하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올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올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취득가액에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데 2억 원에 샀다, 산 가격 2억 원. 근데 취득 관련한 조세, 공과금, 부대비용도 포함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합니다. 근데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옛날에 상속죄 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해야 안 해요. 상속세, 증여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증여세가 이제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라는 것이 적용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책 한 권 만드는데 자, 책 한 권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매출세액이 만약에 1,000원. 종이 샀죠? 매입세 요거 만약에 700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상추세액은 3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자 700원 요거 종이값 요거
부가세 계산하면서 공제를 받았죠?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만약에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죠? 1 플러스 아래 N년, 그거 있죠. 1억 원짜리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할 때 이자 붙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1억 원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이것도 내고 취득하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1억짜리를 특수관계자 간에 1억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샀을 때 이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화해 비용이라든가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액이라는 거 보유기간 동안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을 때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 화해 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액 같은 것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제 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자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고개를 드시고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젯밤에 뭐 했길래 이렇게 하품을 연신해야 되나? 공부했다고? 어이구 잘했네. 벌써부터 공부하느라고 아침에 와가지고 하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노느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하여튼 뭐 잘했고. 자, 봅니다. 우리 현재가 말이 꼬였다. 자, 우리 이자 있잖아요. 이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2억인데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자. 이자는 뭐 15% 붙이자. 그럴 때 이자도 내고 취득하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합니다. 그죠? 근데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하는 동안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개량되어지고 순환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수익적 지출액, 현상 유지, 있는 그대로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수익적 지출액은 비용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뭐 유리창 교체 비용, 뭐 담에 무너질 일부 보수 비용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멀쩡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뭐 깨지거나 뭐 때가 묻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새로 칠하거나 뭐 하고 이런 것들 유지 비용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뭐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라든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샤시 설치 비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절히 개량되어지고 그런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 수용을 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토지 수용 보상금 작년 개정세법이죠. 토지 수용 보상금이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은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런 거. 예? 아이고 왜 뭐 언제 배웠냐 이런 식인데 자 우리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보유하는 동안에 들어간 거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양도 직접 비용이에요. 이번에 양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인지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을 때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 양도 비용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산, 속칭 와리강 비용 이런 것도 관행적으로 사람들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직접 비용이 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건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이렇게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 게 이렇게 추계 결정할 때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또는 기준시가 같은 것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을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감염법정 타느냐? 3, 7, 1. 맨 위에 어떤 거? 토지, 건물.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자,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의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3% 적용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몇 프로?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예산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지만 0.3%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371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 0.3%.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자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러면 틀려요. 예, 보니까 이번에 5월달 모의고사는 보니까 전국 모의고사 세법은 보니까 출제하신 교수님이 보니까 문제 장난 아니게 출제했더라고 보니까 다 알려드린 거예요. 양도세 오늘 심화이론까지 다 배우면 양도세 문제도 뭐 다 배운 것들입니다. 다 배운 것들이고 다 알려드린 거예요. 조세 총론도 그렇고 다 배운 건데 가물가물하지 뭐 앞에 배웠던 것들은. 그래서 아마 이제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문제가 또 함정 이렇게 헷갈리기 여러분들 쉽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문제 5개 맞히면 제가 보니까 잘 맞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저 알려드린 거예요. 다 저 알려드린 거고 뭐 제가 이제 심화이론까지 하면은 심화이론까지 하면 일부 뭐 이렇게 출제가능성 낮거나 잡다한 것들 일부러 좀 그 문제풀이 할 때 문제 한번 풀면서 슬쩍 대비하려고 빼놓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미 시험에서 중요한 상급 난이도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유력시 되는 것들은 심화이론까지 배우면 아직 이제 심화이론이 아직 우리 양도세 이제 배우고 있죠. 양도세는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것은 뭐 아직 이제 또 안 배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간에 양도세만큼은 뭐 이제 우리가 심화이론 오늘까지 하면은 다 이제 문제는 뭐 어느 회사 모의고사 문제를 풀더라도 뭐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양도소득세 같은 건 잘 맞출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다 뭐 그 헷갈리겠죠. 뭐 여러분들 배운 조에 대해서 양도세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그 이제 못 푸는 게 뭐냐면 필요경비 예산 공제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인데 이제 필요경비 예산 공제율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적용하는 건데 이걸 갖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수험생들은 숫자를 신경 쓰기 때문에 숫자부터 신경 써 3, 7, 1 일단 숫자부터 신경 쓰기 때문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걸 갖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3% 이걸 발견을 못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제가 얘기했듯이 2차 과목 특히 모의고사 점수는 전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 그 항상 제가 얘기지만 모의고사는 점수는 8월 그 말쯤에 그때 가야서 그 봤던 모의고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내가 마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구멍을 남은 기간 동안에 메워갈지 이런 게 중요하지. 점수가 의미가 있지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문제 잘 모르더라도 찍어서라도 하여튼 시간 내에 문제 읽어내고 그 다음에 풀고 시험 끝나면 모의고사 끝나면 열받는다고 문제 버리면 완전 꽝이고 그럼 괜히 본 거고 틀린 것들을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아직 안 배운 건데 틀린 건지 배웠는데 틀렸으면 왜 틀렸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게 모의고사 보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법은 5월달에는 하여튼 뭐 5개 정도 맞히면 보니까 잘할 것 같아 보니까 못 고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뭐 배운 거 잠깐만요. 요거, 필요경비 예산 공제하다 그랬구나.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371 요거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고 미등기 0.3%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했는데 매감한계 중에서 매매 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이 없어서 이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산 사례 문제는 안 나올 건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매감한계 중에서 환산가액으로 만약에 취득가액을 결정했다.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 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 합친 금액보다 더 크게 되면 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 경우에 매매사액의 감정가액이 없고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조건에 나왔는데 매매사액 감정가액이 없고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조건에 주어놓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자, 필요경비를 양도차익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취득가액을 매감한 게 중에서 환산가액으로 했을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비상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 저를 계속 봅니다. 우리 또 보면은 양도차익 구했어요. 이제 장기 보유통제인데 장기 보유통제는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올해 2016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됐다는 거.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 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그중에 먼저 항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증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기보증제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취득가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즉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거기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입주권 자체의 그 양도 차익 합한 금액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장기적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3%씩 적용합니다. 다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 차익의 공제율 몇 프로부터 시작해? 10%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연수의 3%씩 적용해서 5년 이상 6년 미만이다 그러면 3호, 15, 양도 차익 15% 공제를 적용하고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이 고가주택은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세액 24%부터 해서 최대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1세대 1주택인데 비거주자가 소득세 포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1세대 1주택인데 요거 10년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0년 보유했습니다.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의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OX예요.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는 자 1세대 1주택을 비거주자 양도해 자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산적 가치를 그거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인 보금자료 성격이 강해가지고 특별히 취급해 주는 건데 비거주자에게 있어서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미국에 있고 해외에 있고 요 비거주자에게 있어서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똑같아요. 자산적 가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 확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10년 보유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세가 생겼을 때 그러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확대 적용만 안 해줍니다. 1세대에 대한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가필, 차장, 소, 예, 기본공제예요. 그래서 과세품 구할 때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입니다. 소기과에서 기본공제. 양도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줘서 하여튼 등기가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조금 틀리다고 그랬죠? 양도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가필, 차장, 소에서 소득금액별로 어떤 소득?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주식 양도소득금액수 1년에 얼마? 250. 그 다음에 자, 주식 양도, 그러니까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수 1년에 250. 주식 양도소득금액수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에서 1년에 150. 그래서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기본제 받을 수 있고 또 국내 자산에서 750, 또 국외 자산에도 이런 거 다 팔았다 그러면 자 750.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기본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제 세율입니다, 여러분. 세율. 자, 세율 보시면 104페이지 20번 테마입니다. 세율.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 운동. 아이고 목이 안 들어가네요.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아이고 뭐 시간은 자꾸만 가고 예.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예, 휴강하고서 그 여행 갔다 왔죠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제가 제 카페 사진 몇 장 올렸어요.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예, 왜냐면 주로 그 다른 분들 이렇게 그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누나들하고 뭐 이렇게 내외들하고 이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이 경로당 예, 저희 뭐죠 이 효도관광 갔다 오느라고 제가 저 모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느라고 예, 그 제대로 그 저는 그 뭐랄까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진 몇 장만 그냥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는데 얼굴이 좀 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좀 타고 그래서 하는데 그 혹시 그 여수 순천만 그쪽 그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예? 없나요? 보니까 하여튼 그쪽 보니까 그 가보니까 역시 볼거리도 많고 있잖아요. 역시 그 남도의 그 저기는 일단 음식은 일단 무조건 그 먹고 들어가잖아요. 역시. 근데 보니까 추천받아서 간 곳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들어간 곳도 있는데 역시 그 반찬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역시 그 서울에서 해서 한정식 집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 25,000원짜리 나와야지 최소한 그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 정도인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면 그 정도 막 그 저 서울에서 말하자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잘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무조건 성공하고 음식도 뭐 가는 곳마다 다 성공해 다. 저희 그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다 그냥 만족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하여튼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튼 여행을 하여튼 여러분도 그 한번 가보세요. 그 갔더니 그 순천만 국가정원 있죠? 저는 원래 그런 축제하고 그럴 때 한 번도 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인가 거기도 내가 갑자기 그 홍보대사가 됐네. 국가정원인가 거기도 저는 뭐 그 원래 열릴 때 세계 그 정원 박람회 열릴 때 못 갔어요. 저희는 제가 못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거 진짜 잘해놓고요. 그 엄청나게 잘해놨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순천만 갈 때 그 습지도 뭐 그렇고 뭐 그다음에 여수는 그 아쿠아리움 거기 한번 가고 오동도 가고 뭐 향일암인가 그 절도 가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뭐 다 좋다고 다 좋고 하여튼 뭐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제가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멀리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올해는 조금 자제하고 내년에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그죠. 자 104페이지 여러분 20번 테마 봅니다. 세율이요. 별표 3개 해야죠. 예. 최근에 개정 내용이 축적돼 가지고 출제 그 작년하고 재작년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은 10개 정도 찍어주면 7개는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찍어준 거 거의 다 나왔는데 여기서 20번 요 테마 세율만 양도세 세율만 찍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 진짜. 근데 올해 어떤 간에 별표 3개 합니다. 계속 최근에 중요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누예요, 비누. 머리카락을 잘 따서.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빨리 자리에 앉고 인사 이따 하고.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양도석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자, 그중 어떤 거? 큰 것만 좋아해야 돼.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게 돼 있잖아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좀 다른 것이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그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꾼다 그러면 뭐 작은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바꾸겠지 뭐. 1번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세 세율이 같이 가는데요.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미등기 양도에 따르면 최고세율 몇 프로? 70% 적용되고요.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 외우셔야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2번 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세율입니다. 다주택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에 양도세 세율이 중과세되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 다 폐지되고 지금은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주택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 똑같습니다. 지금은 주택수 관계없어요. 지금은 똑같이 자 다주택도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양도세 세율 봅니다. 미등기 양도했다 똑같아요.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이하게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세율을 좀 낮춰졌어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이 몇 프로다? 40%라는 거.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50%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1년 이상만 보유해도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였잖아요. 근데 얘는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38%입니다. 자, 주택 및 조합 입주권. 그리고 바탕색 박스에 기본 세율을 돼 있는데 우리가 6에서 38% 이 초과 누진 세율을 소득세에서는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6에서 38%로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법령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을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초과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몇 프로? 38%까지 이렇게 5단계, 과표관 5단계로 해서 5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절 보세요. 1세대 2주택자인데요. 1세대 2주택자인데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을 구했더니 가필, 차장, 속익과 과세표준 금액을 구했더니 1,000만 원이에요. 그럴 때 이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세대 2주택인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 2년 보유했어요. 자,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을 구했더니 1,000만 원이래요.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6%지 뭘. 1세대 2주택인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이거 물어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그리고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76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38% 적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세표준 금액이 양도세 구했더니 만약에 1억 6천만 원 나왔어요. 가필, 차장, 속익과를 했더니 과세표준이. 그럼 1억 6천만 원이면 3,760만 원 플러스 1억 6천이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38%니까 380만 원. 이거 플러스 하면 되는 거죠? 3,760만 원에다가. 자, 이렇게 산출세 구합니다. 3번 기타자산입니다. 우리 기타자산은 네 가지가 있었죠? 기, 타, 자, 산 종류 네 가지가 있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등등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었죠? 그리고 50, 3년 내 50, 80% 단한주 해당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법인 주식들도 있었죠? 50, 3년 내 50 특정 법인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보유,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80% 단한주. 이렇게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들은 기타 자산 나왔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만 기억해요.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얘들은 등기여부 보유한 관계없이 좌우지간입니다. 좌우지간 6에서 38%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은 뭐라고요?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OX요. X입니다.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 그런다. 그러면은 자,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골프 회원권은 1년 미만이어도.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지정지역 내.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투기지역이 다 해제되고 거의 없는데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 그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16%, 1억 5천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8%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10% 가산한 세율이 적용돼요. 자,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105페이지 4번에 특별히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도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도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미등기 양도했다 비상용 토지 70%예요. 비삼용 토지를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50%예요. 비삼용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40%예요. 양도세 세율이. 그런데 정된 세율이. 근데 비삼용 토지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6에서 38%이 기본 세율에다가 6에서 38%이 기본 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삼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본 세율 적용될 때 여기다가 10% 가산한 세율 적용돼.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는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 적용될 때 비삼용 토지는 이렇게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서.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그래가지고 바탕 박스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우리가 계산해서 1년 미만 50%, 뭐 1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자산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1번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자,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세주택 비과세에서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든 장기 보유등재 계산할 때든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언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꾼다는 뻔하지 뭐. 양도세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O, X. X입니다.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러면 2번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보유기간은 이따가 배워야 되고요.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한번 볼게요. 그 표를 보니까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고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이에요. 증여 특례라고 해서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이따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사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보니까 옷차림들이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요즘 그 지하철 그저께인가 지하철 탔었는데 지하철 한번 타보니까 있죠. 옷차림들이 뭐 오늘도 그랬지만 보니까 옷차림들이 요즘은 그 눈을 잘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민망해가지고. 뭐 거의 뭐 그냥 벌써부터 그냥 거의 초미니로 막 입고 다니고 젊은 청춘들이 옷을 거의 초미니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 배꼽 티는 못 봤는데 옷 딱 달라붙는 막 그런 옷 입고 막 젊은 청춘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뒤에 갈 때 민망해가지고 자 그럴 정도로 옷차림들이 벌써 이제 뭐 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와중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다녔는데 어제는 진짜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전기장판 켜고 잤었는데 침대에서 진짜예요. 밤에 잘 때 전기장판 켜고 침대에서 약하게 해놓고 이제 전기장판 켜고 잤었거든요. 제가 원래 추운 건 딱질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처음으로 어제 낮에 제가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그런 바람에 어제 그렇게 더위 때문에 어제 처음으로 잠잘 때 전기장판 안 켜고 자는데 자 근데 그냥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냥 여름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보니까 원래 6월 달 돼서 제가 반팔 이렇게 와이셔츠랑 반팔 셔츠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5월 달 벌써 5월 중순밖에 안 되는데 5월 말인가 하여튼 이제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더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례 문제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요. 돌아가신 분이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 을이 자,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걸 상속받았냐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을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세대 1주택이 됐어요. 1세대 1주택을 주택 하나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는 됐고요. 을 명의로 등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등기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동일세대원이 아닙니다. 조건에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면 동일세대원이 아닙니다.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그 2년 보유기한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일 세대원은 아닙니다. 갑과 을이. 그리고 상속받아서 이 1세대 1주택을 병이라는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을 상속 개시라고 했을 때 일단 자, 상속 개시인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을이 자, 상속인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보유기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보여야 돼? 2년을 보여야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 어느 때부터 보유한이 기산한다고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한이 기산한다 그랬으면 2년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겠지만 자, 세율 적용 시에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은 양도 및 취득시기 언제로 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1년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실지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거로 하느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은 이때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요거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고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인데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증여받은 자산 실지 취득한 가액 빵원이 전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하느냐? 어떻게 일정한다고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땡 또는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격 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필요금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그쪽 부분에 이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요거 좀 바꾸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은 예를 들어서 2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요 1세대 장기 보유공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했을 때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보유해야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 장기보유공제 적용 시도 보유한 어느 때부터 기산해요?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그러니까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 취득부터 했으면 3년 보유인데 자, 장기보유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보유관 관계없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그러면 이번에는 양도세 세율인데요. 요걸 또 바꾸겠습니다. 요걸 좀 바꿔가지고 요걸 6개월로 하겠습니다. 6개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6개월로 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은 6개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은 2년. 자, 그랬을 때 세율 적용 시에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1년 미만일 때 40% 양도세, 주택은 40%잖아요. 1년 미만이면. 또는 1년 이상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38%.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겠습니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자, 세율 적용 시에는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2년 6개월 보유한 거죠?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6에서 38%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유기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그래서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라는 거. 자, 21번 테마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해서 독립판무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되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16%부터 48%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장기 부등재 공제 대상이 되고요. 올해부터. 기본 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지정지역 내 비사업 토지는 기본 세율에다가 6에서 38%의 기본 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로안을 좀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정지역 내 비사업 토지는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 또는 50%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비삼용 토지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어요. 그러면 40% 정도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럴 때 이게 만약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투기지역, 비삼 토지는 근데 이게 투기지역이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이제 6에 38%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투기지역 같았으면은. 자, 그러면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에서 1세대, 3세,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는데 비삼 토지를 양도할 때 이게 6에 38%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었으면 40%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각각 해당되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 둘 중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그래서 왜냐면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예요. 2년 이상 보이는데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잖아요. 40%보다. 그럴 때 하여튼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높은 거 적용하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6페이지 한번 보시면 22번 테마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요. 자, 별표시 2개 합니다. 이것도. 미등기 양도에 관한 것은 독립한 문제로는 뭐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요. 자, 몇 번. 그렇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도 종합 문제 속에서 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고요. 장기 보유제 기본 공제 다 배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 그랬습니다. 장기분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가필수상 소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 1억이면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산출세액 구해봐라 그러면 1억에다가 곱하기 70% 해가지고 산출세액 7천만 원 이런 거 했죠?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분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고 최고세율 70% 정도되고 비과세,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자, 그래서 옛날 시험에는 뭐 미등기 양도한 자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틀립니다. 다 배제고. 그 다음에 또 바탕스 박스를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0.3% 이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3, 7, 1에서 등기된 토지건물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인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건물은 몇 프로? 0.3% 적용합니다.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인데 1번 비과세 대상 농지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요. 우리가 다음에 문제풀이 때 배울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8년 제천 자영 농지 양도세 감면, 또 일정한 대토하는 농지 감면에 대한 이런 거예요. 요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살짝 한번 이제 볼 것들인데 얘네들은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려면 하나의 시험을 비과세나 감면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통과해야지만 비과세 감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검증받은 애들이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요 장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할부 조건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 시험에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반드시 등기가 됐어야 돼요. 단기 아닙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2회 이상 할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할부금을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때 매도인 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부금 첫해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어요?
아니 넘겨주면 바보지.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뭘 믿고서 등기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할부금 한 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을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이런 경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이거보다 미등기 양도한 확실한 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 때문에요. 또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이럴 때는 자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까 장기봉제, 기봉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5번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주택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 명의로 등기를 못 해요. 1세대 2주택은 안 되고요. 1세대 1주택일 때 그 2년 보유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요거 강의하는데 옛날 경기도 평촌에서 싫어합니다. 평촌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손을 들어가지고 아니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1세대 1주택이고 아직 건축 허가 받기 전에 양도하게 되면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무허가 주택도요?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그만하라고 하고 자 하는데 교수를 찾아봤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무허가 주택도 교수님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강생이 자꾸 못 믿으니까 예규를 또 연락에 또 쉬는 시간에 또 찾아가지고 예규를 보여줬어요. 자 예규를 관련한 예규를 봐 여기 봐라 이렇게 돼 있잖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저는 이제 화장실 갔거든요. 그래서 볼일 보는데 거기까지 또 따라와. 내가 서서 볼일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교수님 무허가 주택 에이씨 나보고 어쩌라고. 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상속에 제가 굵은글씨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증여 X예요. 증여 X 해놓으세요. 돼지고기 땡냐에서 증여받은 자산이었을 때는 무조건 미등기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증여 X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양도하는 것이요. 자 이런 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민법 공시법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을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 명의로 상속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이런 경우에요. 아니 굳이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하고요.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법령 규정에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이런 경우는 거래 사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많잖아요. 거래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공공사업시행자로 또 등기해주고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냥 넘겨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죠? 피상속인에서 바로 그냥 공공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여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따라서 할지라도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근데 상속받은 자산이었어야지 이거 증여받은 자산이었을 때는 무조건 자 미등기 양도가 해당합니다. 증여 X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과 8번은 그냥 읽어보는데 7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토지. 8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미등 정당한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제 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봐시고요. 23번 테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재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작년에는 무난하게 나온 다음에 건너뛰었는데 올해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23번 테마는 별 표시를 3개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